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6일 밤 10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가지고 호국 영령들이 분노하는 나라를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박명록 글을 남긴 데 이어 오늘은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후 회장 전준영 씨를 대구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씨는 천안함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들, 희생된 장병들을 무시하고 비웃는 자들은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고 혹세 무민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현 집권 세력을 향한 거네요. 윤 전 총장은 대구가 아니고 대전이군요. 대전 유성구 소재 전 회장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전쟁의 위협에 노출된 분단 국가임을 상기시키는 뼈아픈 상징이다. 안보가 위태로운 나라는 존속할 수 없고 경제와 민주주의 모두 튼튼하고 강력한 안보가 담보되어야 가능하다. 그들을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 끝까지 함께 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어제 국립현충원 박명록에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쓴 이유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전 씨는 윤 전 총장에게 천안함 음모론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폐잔병이라는 올가미에 씌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가족, 자식들에게는 엄청난 명예훼손이고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 사건을 의문사 사건으로 처리하려는 행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우리들에게 굴욕감과 분노를 안기는 것이다. 전사임이 명확함에도 치료나 보상 과정에서 본인 입증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참담할 때가 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대우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현충원 충원사 지하 무명용사 비와 위패 보관실을 참배한 후에 월남전과 대간첩작전 전사자 위족을 위로했습니다. 이어서 2017년 8월 K9 자주포 사격 훈련 도중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찬호 씨와도 만났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씨를 만난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하거나 생명을 잃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헌신의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보 역량과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극히 필수적인 일이라면서 보훈이 곧 국방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조선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관, 소방관 등 이른바 제고복 입고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해 주는 것이 국가안보 시작이다. 이찬호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가에서 제공하는 치료기간은 6개월이 전부고 이후 한 달 1,000만 원씩 치료비가 든다고 한다. 폭발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피해 입증 책임을 피해자한테 돌리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만들겠다는 말, 어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한 말이 이게 대선 출마를 이야기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라를 대통령 혼자 만들 수는 없다. 국민과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피해 갔는데 오늘 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충격이라고 해야 될지 정말 천안함 생존 장병 16명이 오늘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일 추념식장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였어요. 폭침 이후 11년이 지났지만 생존 전역자 34명 중 13명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팻말도 들었습니다.
추념식이 끝난 문 대통령 조화 옆에 팻말을 놓기도 했습니다. 최원일 당시 함장 등은 현충일은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날이다. 그런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국가 유공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4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비격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철회한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국방부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4월 1일부터 이날까지 청와대 국방부 등지에서 67일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영웅으로 받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음모론은 희생이 되고 있는데 이걸 참지 못해 가지고 67일째 시위를 하고 있다? 이거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거 혹시? 이 국방부와 청와대가 천안함 폭침 원인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에 묵인 또는 방조 또는 참여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산화됐다고 봐야죠. 아니 공산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거는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재조사하자는 거하고 똑 마찬가지거든요. 국가가 보호해야 할 16명이 그것도 현충일에 맞춰가지고 대통령이 참석한 그 국립현충원 앞으로 달려와가지고 이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래저래 악몽의 날입니다. 우리 국민들 이 뉴스를 듣고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호국 영령들이 분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분은 내가 왜 여기 죽어서 묻혀 있느냐, 내가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와 싸웠느냐, 제발 내한테 좀 이야기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추념사 하면서 6.25는 이야기하면서 이념 전쟁은 이야기하면서 그게 남침이었고 공산주의와 싸운 전쟁이란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공과 남침을 이야기하지 않는 추념사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한미동맹과 유엔에 대한 감사를 한 점에서 과거보다 약간 나아진 겁니다. 그래도 2년 전에는 그 자리에서 6.25 남침 원흉 중에 한 사람인 김원봉이가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역사를 조작하는 발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천안함 생존자들의 이 집단 행동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절대로 바로 설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권 4년여 동안 문재인 정권의 반국가적인, 반군사적인, 반국군적인, 무엇보다도 반헌법적인 행위에 동조한 국군 지휘부,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 책임 소재를 가려야 호국 영령들이 편안하게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영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